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최근 방송들에서 그레이트 리셋 이후의 사회 계층 구조나 해외 이민 등 다소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먼 미래를 먼저 이해하면 오늘날의 현실이 미래의 사회상으로 바뀌어가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들이 우리가 당장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몇 편의 방송에서는 당장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저와 여러분이 굳이 수십 년 뒤의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역시 당면한 생존 위기의 극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코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 것이죠. 때마침 아직은 2024년 연초이니 이제라도 2024년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에 크게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2024년 경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닥쳐올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장 경제 지식이 낮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최대한 단순 명쾌하게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경제나 투자 초보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차에 나온 대로 우선 2024년 현재의 국내외 경제 환경을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그 대응 방안의 골자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 다음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각각의 자산시장별 전망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식의 투자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첨언하는 바는 오늘은 교육적인 목적의 방송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조언이 아니오니 그저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방송의 주 대상은 경제와 투자 초보자들이니만큼 최대한 단순한 논리로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때로는 논리 없이 결론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경제 상황을 전망하려면 2024년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라는 질문은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을 기점으로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심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더 현명한 질문은 2014년의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은 각각 어떨까가 됩니다. 먼저 2014년의 실물 경제를 살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실물 경제가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2014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에 잠시 햇살이 비출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가능한 한 피하려 했지만 여기 간단한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헤드라인 CPI 차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1970년대 물가 차트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머리에 넣고 계셔야 할 차트입니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는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는 쌍봉낙타의 등처럼 거대한 두 개의 물가 피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2020년대에는 1970년대의 제1차, 2차 오일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인플레이션 상승기 사이에 일시적 휴지기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막 하나의 물가 상승기를 지났고 이제 물가 고통이 끝나려나 싶다가 수년 내에 다시 두 번째의 인플레이션 쇼크를 만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인플레이션 쇼크의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쇼크를 촉발할 트리거는 양안전쟁, 제2차 코로나 팬데믹, 심지어는 미국의 분열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한반도에서도 수년 내에 전쟁 분위기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쇼크의 트리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현재 미국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달러 유동성은 여전히 시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해당 유동성이 MF 시장에 잠시 숨어 있을 뿐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하면 또다시 물가를 언제든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개선은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시장에는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채권 등 여러 자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는 금리 인하 시 숨어있던 시중 유동성이 서서히 자산시장으로 주입되면서 자산시장에는 훈풍이 돌 것입니다. 특히 주식과 암호화폐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약간 사정이 다르겠지만 잠시 훈풍이 도는 듯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26년 사이의 기간에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커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쟁이들과 코인쟁이들은 곧바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며 행복한 세상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면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치킨집 사장님들의 팍팍한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건전한 경제 주체들이 드디어 금리 인하의 훈풍을 체감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갭이 있으며 그 이후 곧바로 다시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응 방안의 골자는 각자의 가게에서 실물 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개선의 여지가 낮은 이상 사업 확장 시도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빚을 최대한 갚고 가계별 실물 경제의 건전화를 꾀해야 합니다. 다시 다가올 쓰나미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시도해 보십시오. 다만 부동산 투자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다시 다가온다면 손쉽게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죠. 부동산이 나쁜 투자 자산인 이유는 긴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은 각설합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좋습니다. 물론 번쩍거리는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금도 유동성 증가의 수혜를 받으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금보다는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가 수익률 면에서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정부는 금을 누르기 위해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나 싶습니다. 금이 오르면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의 대상으로는 저는 언제나 미국 주식을 권합니다. 환율 동향까지 고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중 여전히 성장의 희망이 있는 증시는 단 2개,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입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의 발목이 잡혀서 부진합니다. 중국 증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4년 자산시장의 투자 기조는 단순합니다. 미국 주식 또는 비트코인 매수입니다. Buy the dip, 즉 떨어지면 매수하여 존버하십시오. 만약 주식이 너무 불안하다면 하다못해 자신의 보유 현금을 최대한 달러로 유지하십시오. 내 돈을 미국에 이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혹자는 달러가 쓰레기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 돈은 쓰레기나 다름없는 달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정말 불안하면 차라리 달러 현금이라도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는 어렵고 위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14년 1월 현재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및 반도체 주식 테마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자신들이 보유했던 기술주를 일부 처분하려는 듯 합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나스닥이든 S&P 500 지수이든 간에 2014년 2월 초순이나 중순경까지 상승한 이후 4월까지 최소한 한 번의 조정은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과거 방송에서도 비록 현재 미국 증시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분기 투자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주가의 파동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투자 고수분들은 파동의 흐름대로 현재의 상승 추세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투자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적립식으로 분할하여 매수하십시오. 둘째, Buy the dip입니다. 분할된 투자금은 매달마다 그달의 최저점을 찾아 투자하십시오. 물론 계속 오르고 있을 때야 그냥 사면 되죠. 그러나 초보자분들이 그달의 최저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격렬해져도 투자 초보자분들이 대응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매달 첫째 거래일의 시초가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특정 달에 주가가 그달 첫 거래일의 시초가보다 내려가면 그달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만약 공중파나 케이블 TV에서 코스피 폭락에 대한 뉴스를 대대적으로 방송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서히 증시 바닥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일 뿐이고 2014년 1분기에는 TV 뉴스와 무관하게 4월까지 실제로 증시 바닥이 어디인지 기다려서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 되면 별도의 방송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매수 시 가능하면 2024년에는 애플, 메타, 테슬라는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는 풍문이라 확실치도 않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지만 현재 월스트리트는 애플, 메타,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듯 합니다. 해당 기업 이외에도 여전히 좋은 주식들이 많으니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나마도 2016년 하반기부터는 모두 현금화하여 자산시장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자산시장마저도 큰 어려움을 겪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편의 방송에서 설명했던 그레이트 리셋 이후의 사회 계층 구조의 후속 방송들은 바로 다음 방송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레이트 리셋 시리즈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레이트 리셋 시리즈 진행 중에도 지정학적 이슈 브리핑이나
경제 콘텐츠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